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4월은 정말 꽃의 계절이죠. 우리가 자연에서도 수많은 꽃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만난 꽃이 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꽃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꽃이 되는 말, 허림. 말이란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아서 그대에게 닿으면 꽃이 됩니다. 오래전 던져놓은 말도 꽃이 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말은 새나 쥐가 들고 나고 바람 불 때마다 웃음 날리고 비 오면 젖기도 하는데 기억나지 않고 모르고 한 적이 없다고 눈을 감아도 말은 민들레씨 같아서 그대에게 닿으면 꽃이 됩니다. 골말 산지 단골 대장간에서 제누리 먹다라는 허림 시인의 시집에서 시 한 편 골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시를 고른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모두 꽃이 되고 싶으나 때로는 꽃이 아닌 화살이 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나서고 몸이 나서서 마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중이라는 곡을 먼저 듣고 나서 방송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여러분 지금 이 곡 익숙하시죠? 허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마중이라는 곡을 노래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하무무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이런 말을 건네고 있는 시인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다독다독 초대 작가님은 다음이라는 말 시집으로 여기 와주신 허림 시인님이십니다. 네,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방송 여기 지금 현장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박수로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허림 시인님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셨어요.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당선하셨고 심상 신인상으로 문학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집으로 골말 산지당골 대장간에서 제누리 먹다 제가 아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수록된 시집이고요. 누구도 모르는 저쪽 엄마 냄새 등등 9권의 시집 그리고 한 권의 산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내면 오막에서 산다라고 하셔서 이따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이 먼 청주에서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여러분과 같이 1시간? 네. 1시간 동안 제가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내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지형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인님께서 이렇게 시집 3권을 선물로 준비해 오셨어요.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집에 대한 의견 꼭 오늘 이 다음이라는 말 이 시집이 아니어도 평소에 허림 시인님의 시에 대한 의견 또 낭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가 있다면 그것까지 댓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날이라는 채널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네. 어제가 4월 16일이었고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숫자로 기억되는 날들이 행복한 날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이제 어제 10주기여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추모하는 행사도 열리기도 했는데 제대로 밝혀진 것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4월을 맞는데 4월을 보내는데 더 힘겹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24년에 3달이 흘러가고 한 반 정도 또 지났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사는 내면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네, 지금도 겨울입니다. 네, 아직까지 봄이 왔더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꽃이 이제 막 지는 어떤 그런 계절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 집 앞에는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네,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면이라는 요 지명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면이 저는 지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늑함도 있지만 정말 아주 더 깊은 어딘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우리 마음의 내면 같기도 하고 네. 강원도의 안쪽 같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쨌건 강원도 홍천이고
아까 작가님 소개해 드릴 때도 홍천에서 태어나셨다고 되어 네. 있는데 그러면 홍천을 거의 떠나지 않고 생활하신 건가요? 학교 다닐 때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강원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제 강릉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네. 강릉에서 다니는 한 4년 정도 빼놓고는 홍천에서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천의 물이 내 몸 안에서 네. 어떤 체질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의 지역 정서나 지역 말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록된 이 시를 보면 대부분 아주 아늑하고 뭔가 몽긋하고 따사롭고 정감이 있는. 근데 읽다가 백석 시인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혹시 네. 어, 허림 시인님의 시를 보고 백석 시인을 이렇게 떠올리는 분이 저 말고 더 있었죠.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많죠. 네, 네. 그럴 것일 것 같아요. 네, 백석 시인이 그 자기 고향, 자기가 살았던 그 네. 어떤 그 산골짜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어를 네, 그 시로 승화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감히 네, 제 시가 거기까지 닿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홍천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 홍천 지역의 언어를 네, 그 많이 채록하고 수집하고 정리한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홍천에서 태어났고 홍천에서 이제 자란 어떤 그런 그 네, 나의 생에 네. 어떤 홍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어를 한번 포장 그 좀 약간 이렇게 좀 포장을 해볼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시어로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저의 독자들도 그렇고 그 시를 읽을 때 이게 낯선 단어면서도 네, 익숙한 것 같은데 뭔 뜻이지? 네, 일단은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거리감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사투리 시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울퉁불퉁한 말이라고 하는 어떤 제 시집이 있는데 네. 그거는 거의가 다 이제 홍천의 사투리 가지고 이제 썼던 시예요. 그래서 네, 그 책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절판돼서. 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백석의 시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네. 그런 그 시어의 주석이 붙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그 네. 질문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제 시를 이제 그 해설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몇몇 분들이 감히 백석 시인과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백석 시인은 저쪽의 어떤 그 시어를 가지고서 쓰셨다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홍천의 시어를 가지고서 네. 그 시의 이야기를 좀 더 네.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말이 갖고 있는 지역 정서가 분명히 그 지역 정서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새길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훨씬 그게 그 가치가 좀 많이 평가되고 있고 저 이제 다음에 여기 전라도에 사시는 네. 시인이 또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또 그 지역 말로 모롱지설화라고 정동철 시인이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또 그 지역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게 시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사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자기 고향의 언어가 네. 어떤 자기 지역을 알리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가령 그 백석 시인이 그 지역의 말을 쓰지 않고 네. 자기가 살았던 그 네. 잠시나 살았던 어떤 그 남도의 네.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건 조금 약간 우스워지지 네.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홍천의 언어가 네. 체질화된 홍천의 언어가 네. 시의 중간중간 또 나오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문학하는 네. 사람들에게는 네. 그런 지역말이 있다는 것도 자산이고 저희는 좀 그런 게 없는 여기 저는 청주 토박이인데 청주는 또 그런 게 특별한 어휘가 없이 우리대로는 그 말투에서 좀 풍겨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저도 이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홍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네. 강원도 지역은 이제 거의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 그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아, 네. 어떻게 써도 그 강원도 사투리고 강원도 말이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 경기도 수원에서 네. 이제 한 4, 5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4, 5년 정도 살았는데 주말마다 홍천으로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네. 그래서 수원에서 살면서 수원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홍천을 벗어났으면은 경기도 말을 써야 되는데 네. 경기도 말을 쓰지 못하고 왜 아, 홍천 말을 쓰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네, 하죠. 네, 네. 예, 아마도 이제 그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언어감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 네. 자기 시 속에서 그렇게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이 다음이라는 말, 이 시집이 지난해 10월에 출간됐거든요. 이게 10번째 시집이고, 네. 아까 언뜻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등단하고서의 지금 기간을 보면 10권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등단하고 첫 시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신 거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집이 그전 직전 시집이라든가 예전 시집하고 좀 달라진 점, 본인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9번째 시집을 내고서 10번째 시집을 내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첫 시집을 등단하고 나서 첫 시집을 2004년도 3월 달에 냈어요. 네. 2004년 첫 시집을 내고 나서 네. 그 24년 올해까지 보면은 20년의 시간인데 네. 거의 뭐 10권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내고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첫 시집에 담았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하자. 네. 좀 약간 그 깊이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0번째 시집에서는 그게 좀 깨지더라고요. 네. 네. 주변에서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좀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뭐 치매라든지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노인성 질환 같은 것. 네. 또 하나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네. 것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은 아닌데 네, 네. 10번째 시집에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늙어가는 거 아니야? 아, 네. 네, 그런 예.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시집보다는 조금 네. 그런 어떤 그 사람에 시간감, 대한, 네. 어떤 그 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조금 거기서 묻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네. 주변에 이제 조금 더 낡아가고 묵은 것들에 대한 시선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건 동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번 시집도 아마 그런 눈길이 더 많이 간 시집이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출간되고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이 좀 좋은 자리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예. 그 뭐 시인들에게서 이제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불러주는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네. 뭐 밥 한번 먹자.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그 첫 시집 내고 나서는 그렇게 출판 기념회는 잘 안 하거든요. 시인들이. 네. 예. 근데 10번째라고 얘기하니까 10번째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좀 많이 부어주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 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식당 같은데
현수막도 붙여가지고 뭐 네. 짜장면 한 그릇도 좀 약간 그 네.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시를 한 편씩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어떤 그 등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내 앞에서 감히 내 시를 읽어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그 시를 읽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가장 힘든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를 잘하는 친구가 네. 시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친구잖아요. 네. 저게 또 누구 말대로든 친구들 얘기로다 이제 그 뭐 거짓말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네. 응? 없는 얘기 이렇게 꾸며서 쓰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네. 예,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친구들이 그렇게 그 찾아와 줘가지고 네. 그 시도 읽어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줘서 올해는 그 시집 내고 나서의 어떤 그런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인님하고 이 시를 낭독하면서 시 네.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미디어 날의 협업기관인 카페날 1층 공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가장 이쪽 안쪽에 미디어날 박소영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고두미 출판사 유정환 시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미디어날 언제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이재표 시인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이 지역에 가까이 사시는 송은숙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이제 시인님과 함께 시낭독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표지시 낭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낭송해요? 네, 네. 그럼요. 22쪽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2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로다 썼던 시예요. 그래서 왜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붙였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그 49제 그 천도제를 지내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이 이제 이 보내는 어떤 그 상주가 그 아내분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다음에 올게요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내는 거는 마지막이었는데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로 다 다가와가지고 네. 다음이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이라고 하는 말과 그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네. 의미로다 제가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라는 말. 절마당에 떨어진 꽃잎이 바람 가는 쪽으로 몰려간다. 천도제 끝난 봄날이다. 처마미 틈새로 새가 들어가자 울음이 쏟아진다. 생사의 길에 구르는 명랑. 슬플 것도 기쁠 일도 아닌 듯 검은 소복 여인의 치맛자락에 민들레 꽃씨가 날린다. 죽음은 멀리 가는 것.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처럼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내 안의 울음을 다독일 때 지는 꽃잎에도 눈물이 난다. 천도를 건너는 그대의 눈물 자국만 흥건하다. 가끔 사는 게 뭐냐고 물었지만 구름은 먼 산 넘어가고 하루도 저물어 서쪽엔 노을이 든다. 다음에 올게요. 산문을 나서는데 다음이라는 말이 기약 없이 화두처럼 따라온다. 절마당에 떨어진 꽃잎이 바람을 따라간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시인님이 누군가와 가족이라든가 누군가와 작별한 그 천도제로 제가 그냥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슬픔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약간 다르게 또 와닿습니다. 천도제도 요즘에 이제 그 하나의 강을 건너서 이승에서 정말 네.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인데 네. 어찌 어찌 보면 마지막 작별 인사죠, 사실은. 네. 네. 요즘처럼 이제 그 바람이 많은 철에 이게 그 천도제도 천도제지만은 지는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저 꽃잎들도 지금 천도제를 어떤 건너는 하나의 어떤 그 몸짓은 아닐까. 네. 지는 꽃잎에도 네. 어떤 하나의 몰려가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도 저러한 그 형상은 아닐까. 이게 참 천도제 지내나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가서 진짜 잘 가라고 손짓을 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네. 시인의 눈에는 뭐 이상한 것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새가 들락날락대면서 이제 새끼를 치고 하는 어떤 이런 또 다른 어떤 그 탄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민들레 홀씨가 이제 그 씨앗을 여물어 가지고 이제 그 바람에 날리는 거라든지 네. 지는 꽃잎을 뭐 몰려다니는 이런 거나 보고 앉았으면서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어떤 네. 그 또 다른 모습 또 그것이 어떤 그 죽음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모습 네. 같은 거를 네. 요 시에서 한번 그거를 네. 한번 나타내 보고자 했는데 네. 그 써놓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네. 처음에 좀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보다 네.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말과 더 네.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표제 제호로 삼은 건 시인님의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의견이었나요? 출판사로 다 넘겼지요. 그래서 네. 네. 저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네. 일단은 출판사에서 요거 음. 제호로 다 내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네. 몇 개 정도는 제안했는데 그중에 출판사에서 네.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10번째 시집의 어떤 그 네. 종지부이자 또 다른 어떤 시작 같은 네. 알겠습니다. 시작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저였습니다. 제가 다음 시로 버덕말 배나무집 낭독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버덕말 배나무집. 부강지 앞으로 불 끌어내어 밭에서 뚝 꺾어온 옥식이 누런 겉잎 벗겨내고 벌건 불 위에 뒤적대며 굽다 보면 저녁도 들어와 슬며시 곁에 앉는다. 한 달 전만 해도 밀보리 쭈질러 먹었는데 고야 몇 개, 복상 몇 개 따먹다 보니 옥식이 철이 와 있다. 화전 맛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부강제 앞에 그려낸 불 위에선 옥시기가 피피거리며 구수하고 달큰하게 구워지는데 먼데 사람도 불러들이고 어느 날인가 길순 엄마가 올챙이묵 맛을 아냐고 하길래 수알이 가두둑 지나며 두어 사발 사다 드렸다. 쫑쫑 썬 파에 매운 고추로 맛을 더한 작물로 간을 맞추고 열무김치를 얹어 맛을 보시더니 그래 이 맛이지 끈기도 없이 밍밍하지만 덤덤하니 툭툭 끊어지는 것이 올챙이묵 맛인 게야. 금방 배불렀다가도 오줌 한 번 누면 푹 꺼진다는 말이 생각나 혼자 웃다가 내치는 불길에 물러나 앉는다. 한 알 한 알 불맛이 배인 옥식이 다정도하다. 생각나는 것들 잊었다 해도 저녁처럼 다들 돌아온다.
정말 그 어떤 정경이 느껴지고 이 정경 속에 음식과 사람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저녁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지난 세월의 생각들이 네.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좀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시인님의 신앙독 32쪽 사는 게 좀 슬프면 어때로 넘어갑니다. 네. 사는 게 좀 슬프면 어때? 눈이 와도 어둠은 덮이지 않네. 온 세상 흰빛이 넘쳐도 오막은 저녁처럼 어두워지네. 까치밥으로 남겨둔 땡감이 불을 밝히는 서린 빈집의 감나무에도 노을은 속절없이 저무네. 괜히 슬퍼지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대 내 안에 반쯤 차 있네. 가끔 술잔에 따라 마시다 보면 취해서 잠시 있네. 속 쓰려 일어나니 또 그만큼 고여있네. 슬픔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냥 살기로 했네. 사는 게 좀 슬프면 어때? 네. 사실은 뭐 하루를 생각했다 보면은 만나는 거와 헤어지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 되잖아요. 만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헤어지는 네. 것도 또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도 마찬가지로다. 그 슬픔이 반 정도는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의 반을 따라내면은 또 다른 슬픔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또 슬퍼지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네. 그래서 술도 다 따라 버리면은 또 슬픔이 또 그만큼 와서 차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네. 사는 게 좀 슬프면 네. 어떠냐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 낭독하고 오늘 댓글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하고 그다음 시인님의 신앙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시는 39쪽 주루먹을 맨 노인입니다. 주루먹을 맨 노인. 가을 어느 날 느런 송전다리께서 마가목 지팽이에 주루먹 메고 가는 느린 그림자 무작정 쫓아가 등에 맨 게 뭐냐고 물었다. 노인은 살림 간수에게 들킨 듯 왜 그러냐고 얼굴 붉혔다. 나는 오래전 할아버지가 주루먹 가득 따오던 버섯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보는 주루먹이 정겹다고 그 옛날 노끈을 또 얘기하며 이 주루먹은 뭐로 만들었냐고 여쭈었다. 노인은 주루먹을 벗어 보여주며 피죽으로 만들었지. 피죽했다. 엉뚱하게도 피죽이 뭐냐고 다시 묻는 나를 노인은 멀뚱하니 보더니 피나무 껍질 벗겨 겉껍질 벗겨내고 속껍질 푹 삶아 퍽퍽 두들겨 다시 물에 빨아 말렸다가 가닥을 지어 새끼과 엮는다고 했다. 아주 질기다고 했다. 나는 노인의 얼굴 가득 피죽 새끼 같은 시간이 출렁이는 것을 보았다. 주루먹 속에는 가을 한철 참쌀이 버섯과 능이 몇 꼭지 불룩했다. 주루먹 아세요? 주루먹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망태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또 여쭤보기 위해서 읽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시의 흐름에서 정말 이 시 읽으면서 백석 시인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주루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네. 선조들이 메고 다니던 예. 그 어깨에 메고 다니던 색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좀 달랐죠. 이쪽에서는 이제 그 당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끈으로 다 만들었고 네. 산골 같은 데서는 피나무 껍질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피나무 껍질을 그 피나무 생각하면은 뭐 바둑판 정도로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피나무 같은 거로다
벌통을 만든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피나무 껍질은 이제 따로 벗겨 가지고 이렇게 그 내다 팔기도 했는데 피나무 껍질이 얼마나 질긴지 그거 가지고 옛날에 지게 바 있잖아요. 네. 지게 바 만들고 소 바 만들고 네. 그런 끈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다 만든 어떤 주루목을 지고 가는 이제 노인네를 보고서 네. 진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나오는 송전이라든지 네. 결국 이 주루목을 지금 메고 가시는 노인네는 지금도 이제 내면에서 살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 내면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 1930년대 그 어떤 일제 그 수탈이 시작이 됐을 때 그 구룡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개가 이제 그 새로 개설됐는데 이것이 내면에 있는 산림 자원, 광물 자원을 수탈에 가기 위해서 새로 만든 길이에요. 네.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양양에서 그 양양 명계리, 지금은 내면 명계리가 됐죠. 네. 그 길을 옛 길로 다 넘어 다니던 그러한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소해가지고 새로 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실려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것이 네. 큰 재무시차 그러니까 뭐 삼판차 같은 거로 이렇게 실어낼 정도로 다 길을 새로 닦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내면의 어떤 그런 산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아직까지 그 주루목의 어떤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 또 때 되면은 뭐 버섯도 따로 다니고 네. 네. 예. 예, 어떤 그 옛날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구두미 현장에서 뵙고 현장에 또 계신 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고요. 오막은 마가리와 같은 것이냐고 이렇게 물음표 이제 표시 남겨주셨고 하주석경님 반갑습니다. 제누리 아까 제가 골말 산지당골 대장간에서 제누리 먹다라는 시집에서 시 한 편을 처음에 오프닝 멘트로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제누리는 곁두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것으로 새참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김우식 시인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합니다. 허림 시인님 기억에 남는 시간 되시기 바란다고 하셨고 언제나 지금 여기 다독다독 출연한 이후에 계속 한결같이 응원을 보내고 계신 김우식 시인님이시고요. 하주석경님이 3부에 있는 그늘풍정 낭송 부탁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따가 낭독해 주시면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고요. 4월 끝날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인님의 세 번째 신앙독은 바로 영상통화 42쪽입니다. 네. 영상 통화. 산속 나무들 푸른 주파수 날리고 잡음처럼 고라니 울음이 잡혔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반짝이는 것들은 하늘에 있었다. 나를 찾는 전화도 내가 찾는 전화도 통화권 밖에서 맴돌다 끊어지고 나무의 열매들이 타전하듯 부딪혀왔다. 어둠 속을 건너온 구름들이 소요하다. 별들은 이내 숨고 우르르 지나가는 비에 젖을 것들은 젖는다. 나무들은 여전히 푸른 주파수 날리고 비의 영역에서 비껴 서 있는 밤 늦은 시간들 눅눅해지고 우울해지는데 손 내밀면 마음 잡아줄 것 같은 문자들 마음 젖지 않도록 해. 비 오면 생각나는 우산처럼 그는 무선으로 나를 불러냈다. 그 오막에 살면서 독거노인들이 사는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하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잘 지내느냐고 외롭진 네. 않냐 그러면 네. 너나 나나 외롭긴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영상 통화는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지역에서는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진짜 밥 먹었니라는 어떤 이런 말이 굉장히 고맙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어떤 그런 생각들인 거죠. 네. 네. 다만 어둠은 좀 더 일찍 오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예, 올 것도 없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온다는 게 얼마나 그리운 건지. 네, 예. 그게 그냥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안부를 묻는 전화. 네. 저도 그것을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거의 그게 네. 요새는 없기 때문에 네. 꼭 용건이 있어요. 저도 이제 누구한테 연락할 때 그냥 연락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삶에 어떤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데 정말 그런 일상의 안부를 묻는 거, 묻고 살 수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안부라고 얘기하지만은 요즘 전화가 아니면 문자가 오는 게 겁날 때가 있죠. 그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결혼한대, 네, 네. 누구 잔치한대. 그런데 네. 더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 죽었대.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우리가 네. 사는 얘기지만은 네, 그래도 누군가 결혼한다라고 얘기하면 저거는 축복을 해줘야 되지만 네,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의 별이 하늘에 뜨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어떤 그 저녁이 드는 어떤 그런 그 시간대에 문자가 온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득해지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네. 눈발이라는 바로 직전의 시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눈발. 야생의 짐승들이 앞강 얼음장 숨구멍 핥고 가는 초저녁입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당도한 구름이 붉어질 때, 그리고 저녁처럼 당도할 외로움이나 쓸쓸함에 창가로 비껴드는 달빛에 느릅나무가지 어른거릴 때, 눈물 적시지 않아도 좋을 정막은 캄캄하고 겨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당신께 구름 한 자루 보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눈이 밤새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마음마저 건조해져 비듬이 더 심해졌다는 당신께 위로가 될까요? 층간 소음으로 소원한 자리에 눈사람 세우는 건 어떨까요? 내일의 기억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골몰할 때 허풍처럼 떠벌린 마을의 이면에 눈발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눈 녹이며 피는 꽃들에게 안부라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눈발마저도 구름마저도 필요한 사람들, 너무 건조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느껴지고요. 네. 도시의 서정을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죠. 나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도시에서 무슨 서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곳에서는 어떤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어떤 서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층간 소음 때문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네.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는 어떤 일들이 좀 생겼던 어떤 뉴스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예. 그 사이에 눈사람 하나 놔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예, 중간에 마음을 트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누군가의 어떤 메모지 한 장이 예. 누군가의 마음을 허물어 가지고 이야기를 트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처럼 네. 눈사람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인님의 신앙독을 꽃말을 듣고서 꽃말이 48쪽입니다. 꽃말을 듣고 나서 아직 조금 더 신앙독하고 아까 하수석경님이 요청하신 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말 낭독해 주세요. 제가요? 네. 꽃말. 다시 너에게 올 때는 꽃말 하나쯤 품고 싶다. 봄에 온다면 개나리 노란 빛으로 와서 불 밝히고, 여름에 온다면 붓꽃처럼 마음 애린 전설 하나쯤 서려두고 싶다. 꽃이 된 사람들처럼 낭만적 슬픔 속삭이며, 밤으로 온다면 밭꽃 같은 향기 하나쯤 덩굴로 올리고, 가을 관암꽃 사랑 하나쯤 품고 싶다. 꽃도 나뭇잎도 다 떠나간 겨울에는 그대 머리맡에 피는 눈꽃이라도 되고 싶다. 이 꽃말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영국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원래 꽃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꽃에 그런 게 없었는데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떤 그 의미를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영국의 아마도 이분도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꽃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잠깐 피었다가 지는 어떤 눈꽃에도 네. 꽃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예요? 눈꽃의 꽃말이요? 네. 희망이랍니다. 그 나뭇가지에 살짝 하얗게 우리가 이제 상고대라고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서리꽃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눈꽃에도 꽃말이 있는 걸 보면은 이 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 이제 제게 그 노랫말 같은 거를 좀 약간 이제 부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올해 이 책에서 좀 노랫말이 될 만한 게 뭐 없냐. 네. 네. 그러길래 요거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네. 어떤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네. 의미가 좀 담겼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요것도 이제 그 좋은 노래로 다 나오지 네.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시가 이제 그 눈하고 관계가 된 어떤 그런 시들이 좀 많거든요. 네. 꽃도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꽃은 귀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눈이 농사가 이제 10월 중순이면은 다 끝나요. 네. 그래서 11월 달 되면은 이제 첫눈이 내리고 그때서부터 눈이 내려가지고 4월 중순까지는 눈이 내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그 눈과 관계된 어떤 그런 그 지역에 네. 살다 보니까 네. 눈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눈에 대한 시도 많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60쪽에 무작정에 들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60쪽. 무작정에 들다.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갔네. 푸른 나뭇잎이 자작자작 흔들리고 있었네. 햇살이 나뭇잎 세세히 스며들었네. 어두운 쪽은 어두운 대로 이슬이 맺혔고 푸른 안개가 몰려다녔네. 나무 사이사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네. 나는 풀들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네. 꼿꼿이 섰던 풀들이 쓰러지고 상처가 깊을 거라 생각했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았네. 생각하면 그 마음을 알 듯했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이별도 잡을 수 있는 게 마음 아닌가. 다 내려놓고 무작정 자작나무 숲을 걸었네.
무작정 닿을 수 있는 마음의 거처가 좋았네. 자작나무 숲 하면 인제가 생각이 나요? 그 네.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가신 건가요? 거기도 이제 몇 번 다녀왔죠. 네. 그, 그 산림녹화 사업으로도 이제 심었던 네. 그 나무잖아요. 네. 그 내면도 자작나무보다 많고 아, 인제도 네. 많은데 네. 이제 특성화된 것이 이제 그 네. 인제 자작나무 숲이 네. 아닌가. 응. 아, 여기서 무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뜻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네. 들어가는 건데 음. 저는 사실은 그런 뜻 아니고요. 네. 무작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아무런 자기가 없는 그러한 정자. 아, 예. 네. 네.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아마도 음. 그런 어떤 그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곳에 조그만 오막하루 하나 짓고서 네. 그 벼로처럼 그냥 네. 무작정이라는 어떤 그런 아, 정자를 하나 좀 짓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미를 좀 크게 하면은 네. 점점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인님의 시낭독 돌목거리 66쪽 낭독하신 이후에 제가 한 편 낭독하고 아까 하추석경님이 요청하신 그늘풍정 또 한 편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6쪽을 펴주세요. 돌 목걸이. 흔한 게 돌이라지만 마음 내는 게 쉽지 않다. 조금은 물러야 하고 언제 보아도 소박해야 한다. 물에 쓸리고 바람에 깎인 풍수의 내면을 지닌 사람처럼 아마 홍적새 지나고 빙하기 지나면서 물이 되거나 암석이 되었을 전생처럼 물살 따라 뒹굴면서 오직 뼈처럼 남은 돌이어야 구멍을 받아들이고 목줄을 내준다. 돌에게도 자존심이 있어 살아가는 일이 때론 눈물이지만 뜨거운 눈물이 시가 된다. 돌을 돌로 보지 않을 때 당신에게 어울리는 나를 생각한다. 제 취미가 돌목걸이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어떻게 돌목걸이는 어떻게 만들죠? 그냥 이쁜 돌 하나 주워서 구멍 뚫어가지고 아, 네. 끈 하나 묶으면 됩니다. 아, 네. 아무 돌이나 이제 그 뚫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돌이 네. 이암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이암. 그 홍적서 시대에 이제 그 생성된 어떤 그런 그 네.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이탄층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늪지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네.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진흙처럼 이렇게 그 가라앉는 어떤. 그래서 홍천 지역에는 의외로 다 그 이탄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네. 이암의 어떤 그런 그 암석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주워가지고 네. 정말 소박하게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다 색깔이 좀 예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취미 삼아 그 가난한 시인의 어떤 그런 밥벌이라도 해볼까 해가지고 한 네. 500개 만들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하나도 안 팔리는 거지. 네. 오직 뼈처럼 남은 돌이어야 구멍을 받아들이고 목줄을 내준다. 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돌을 돌로 보지 않을 때 당신에게 어울리는 나를 생각한다라고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돌목걸이를 그 단순한 돌로 보지 않고 목걸이로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읽어내고 그 마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그 돌 목걸이가 어울릴 거예요. 우리가 그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암석이잖아요. 네. 광물질이고. 그런데 그 돌을 어떤 거는 보석으로 생각하고 어떤 거는 돌로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돌은? 그래서 그 돌이 나한테 왔을 때는 네. 저한테 왔을 때는 하나의 어떤 보석처럼 보였을 때 네. 소중한 것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네. 아마도 내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나에게는 전부 보물이고 보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한테 항상 내가 어떤 모습을 비칠지 그런 것을 좀 나도 자성하고 성찰하는 어떤 그런 네.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86쪽 나무 속으로 들다 낭독하고 이어서 시인님께서 그늘풍정 또 한편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 나무 속으로 들다. 속 비우는 일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내 안을 파고든다면 나도 내줘야 되겠지. 전나무 숲길 탈속한 그처럼 누군가의 거처가 되어 새들이 날아와 시를 읽다 가고 짐승들이 들어 젖은 몸 말리고 어쩌다 집 나온 벌들이 꿀 모아 놓으면 그 꿀 먹겠다고 옆구리 내줘야 할 때도 있겠지. 산문으로 드는 길 한가운데쯤 몇백 년을 산 나무의 텅 빈 우둠지를 보며 전생의 요람 같은 그 속 애인의 손을 잡고 들어가 앉으면서 난 아늑했는데 천년 경전을 득음한 그가 내 안을 다 읽어낸 생불인 듯 아득하다고 두 팔로 꼭 껴안았는데 속 다 비울 때까지 살아보라는 걸까? 내 몸이 점점 나무 속으로 드네. 상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읽으면서 조금 상상해 봤습니다. 네. 월정사 가면은 월정사 전나무 숲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월정사 전나무 숲 가운데쯤 가다 보면은 네. 진짜 속을 다 드러낸 전나무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헬스르다는 뭐 그렇게 한 몇백 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해놨던 그 전나무인데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느 날 네. 비가 와가지고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서 있는 어떤 그 연인을 보고서 이제 쓴 건데요. 네.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제 재구성입니다. 네, 예. 네. 그 시가 어떤 그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 속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 삶을 네. 재구성하지 않았나. 네. 아마도 이제 저도 그 나무처럼 누군가 와서 나와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그 나무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그늘풍정 낭독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네. 52쪽에 시인님 낭독해 주시고 지금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 시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인님 그늘풍정 52쪽입니다. 네. 그늘 풍정 나무 그늘 혹은 저교 품은 산 그림자 새들이 날아간 길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봄이 펼친 자리마다 씨앗은 눈뜬다. 겨울이 지나간 생의 곡점 마음 열고 닫는다. 누구나 사랑하다 죽는다. 생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었던 마음의 안쪽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정작 가고 싶은 길은 하늘 먼 곳까지 다 있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전부는 아닐 텐데 사는 동안 둥그러지는 나무 속처럼 그대 정막에 들어 여름 한철 보낸다. 네. 여름에는 그 부채의 바람이 제일 좋고 나무 그늘 밑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 그늘이 최고죠. 네. 제가 사는 집을 자꾸 오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집, 네. 오두막 같은 느낌이요. 네. 오막살이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네. 제가 오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까마귀 옷자를 써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놀다 가는 어떤 그런 그 장소로 던져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붙여주는 거야. 그게 네. 어떤 뜻이냐면은 인생 오막의 오막도 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인생 오막에 있어서야 오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아, 작습니다, 집은. 그리고 그 저희 집 뒤에 그 500년 묵은 그 소나무들 네. 그게 6그루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터가 옛날에 지당이라고 혹시 선앙당, 네. 성황당 터 네. 지금도 선앙당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 아래에 그 오막을 이제 그 친구가 지어줬는데 네. 그 지어줄 때도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진짜 누구 말대로 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그 아까 그 길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네, 네, 친구 네. 이름이 나왔는데 네. 이 친구가 지어졌어요. 아, 네. 네. 시 속에서 길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네. 저랑 맨날 마음을 싸웁니다. 아, 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도 맨날 네, 싸웁니다. 진짜 친한 그래서, 분인 거죠. 네. 가끔씩 사는 것들이 서로 궁금해져가지고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 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네. 지금 누가 낭독하기로 했나요? 이재표 시인이 네. 네, 저는 27페이지에 어쩌겠나를 읽겠습니다. 네. 어쩌겠나 세상 끝까지 가봤다는 그가 불쑥 찾아와서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짐을 푼다. 돈 벌어보자고 집 떠났지만 어머니 아버지 죽고 갈 곳 또한 그리워지더라며 누구도 살지 않는 고향집이 내 안에 한 칸씩 들어서더란다. 그때부터였을까? 오막 어둠만큼은 그대로라며 산 넘어 눈 주는 버릇이 들고 슬며시 눈 감을 때마다 어둠이 달려와 어루워 주더란다. 어쩌겠나 아랫목을 내줬네. 감사합니다. 이 시하고 나라는 시에 나는 어디에 버려줄까라는 그 시 두 개가 서로 뭔가 호응이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가 시인 자신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두 시를 놓고 어떤 걸 읽을까 하다가 어쩌겠나를 먼저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친구들이 다 하루 더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요새는 아랫목이 따로 없죠. 다 보일러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 옛날에는 그 아랫목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사실은 귀한 손님, 네.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랫목을 내주는 어떤 그런 자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오막을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늘 아랫목을 내줍니다. 네.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아랫목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이 시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시가 더 추가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11편, 12편 읽었거든요. 최대한 저는 이제 시를 많이 소개해 주고 싶어서 12편 지금 낭독한 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님께서 시집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잊혀져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을 살았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시집 처음에 만들 때는
사부에 그 가래질이라든지 물레, 지게, 네. 그다음에 뭐 이러한 네. 어떤 그 주제로든지 한번 엮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우리가 모아놓는 곳, 그러니까 뭐 마루밑이라든지 네. 아니면 뒤지 꼭대기라든지 아니면은 헛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지는 어떤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하나의 어떤 명칭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서 그 시를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아직까지도 이제 그 물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여인들에 있었어요. 어떤 한이고 어떤 그 삶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이었거든요. 그게 네. 없었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릴 거 가리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그 생이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 뒤지 속에서 이제 그 물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서 제 신앙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레. 외양간 옆 뒤지 다락에서 물레를 찾았다. 삼이나 명주실 잤던 이후, 삼이나 명주실 잤지 않던 이후, 뒤지 위에 처박아 두었던 물레. 개머리는 부서진 채, 개머리 기둥과 꼭지말이 등줄, 굴동, 가리장나무, 물레바퀴 가락통, 설주는 좀 쓸고, 설주는 좀이 쓸고, 물레줄은 사가 바스라지고, 물레떨과 고동과 가락과 가락옷 보이지 않는다. 먹물 먹었다는 희끗희끗한 기억. 어머니는 되살려내면서 하나씩 맞추어지면서 물레가 돌았다. 어머니는 꼭지말이 잡고 물레를 돌렸다. 휘뜩거리는 물레 가리장 나무에 물소리 잠긴 물레돌 얹어 놓으며 그깟 것은 뭐하게 맞추냐고 하셨지만 소 목덜미 어루만지듯 하나하나 쓰다듬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기억을 좀 되살려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았던 어떤 삶의 흔적, 네. 사실은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놓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좋은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우리가 헌집이라고 얘기하지만 헌집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추억과 경험과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기에 서린 시간과 숨결까지도 네. 다 한번 이제 말씀하고 싶은 또 담아내고 싶은 네.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지금 2023년에 출간이 된 시집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출판사에서 올해 선집을 하나 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네. 올해 전자책이 하나 네. 나옵니다. 네. 4월 25일 날 전자책이 나오니까 네.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네. 네. 어떤 좋은 이야기로 회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제목은 네. 올 사람은 늦게라도 온다. 올 사람은 늦게라도 네. 온다. 디지북스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네, 늦게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올 사람은 늦게라도 온다. 네, 우리가 좋습니다. 약속을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기우제를 지내는 일 하나고 네. 첫눈 오는 거는 꼭 온답니다. 네. 기우제는 비가 올 올 때까지 때까지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눈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첫 네. 번째 내리는 눈이 첫눈이 되니까요. 네. 두 가지는 꼭 지켜진답니다. 네. 아마도 네. 우리 생에게 와야 될 사람들은 아마도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멀리 강원도 홍천 내면에서 오시는데 4시간 걸려서 사실은 가시는 길도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참에 청주가 조금 더 친근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금 여기 다 청주 사는 사람들도 이제 강원도 홍천하면 또 시인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고 그 인근에 가게 되면 인제를 가건 양양을 가건 홍천을 가도 꼭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우수 참여자는 오늘 시인님이 시 3권을 가져오셔서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부처라는 부제를 단 시를 며칠 전에 쓰고 그날 이후라는 제목인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추모시도 힘들고 추모 글도 힘들고 이 시를 쓰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제 좀 시가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면 시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이런 게 뭔가 이 참혹함과 참담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지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 많이 답답하고 속이 막 울렁거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겠다든가 기억하겠다는 말로만은 안 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과제처럼 남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밝혀지고 해명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궁극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 며칠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의 시대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뭐 후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4월이 너무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늘 꽃처럼 아름다운 건 아니나 그 꽃의 향기라도 그래도 위안 삼으면서 이 4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림 시인 모시고 다음이라는 말 정말 좋은 시집을 함께 나누며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허림 시인님 그리고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